더는 이제 이 가장 좋을 때 베스트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메가 표현법이에요. 두 번째, 오메가 표현. 오메가 표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고하고 마찬가지 어떤 그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걸 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FN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오메가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간략하게 나타내자 이거죠. 뭐 잡다하게 여안에 변수가 몇 개를 써서 왔다 갔다 하고 프린트 문이 몇 종류고 그다음에 변수에서 변수로 데이터를 이동하고 하는 거 다 빼버리고 루프 정도만 가지고 큰 덩어리만 가지고 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G의 n이라고 하는 루프를 몇 번 돌아가고 있는지 루프 안에 루프가 몇 번 도는지 하는 정도만 가지고 비교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아까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f의 n이라고 하는 이게 3n 플러스 2라고 하는 걸로 표현됐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됐었냐? 이렇게 된 거죠. for i는 자, 이렇게 돼서 여기 뭔가 하는 작업이 for 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for 룹이 있고 이런 게 하나 또 있고 또 for 룹이 있다라고 하면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게 세 개 있다. 그래서 여기가 몇 번 도냐면 n번 수행 여기도 n번 수행하고 여기도 n번 수행한다. 따라서 이걸 세 개를 다 하니까 3 n번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여기다가는 뭐 썸은 썸 1 더하기 썸 2라고 하는 거가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는 이제 썸 P는 썸 1 더하기 썸 3다라고 하는 걸로 해보자 이거죠. 그럼 이런 변수가 저희가 하는 수식이 두 개의 명령어가 있으니까 더하기 2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거라고 보죠. 이걸 뭐냐? 실제 자세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돌아가는 성능을 표현한 거다. 이걸 FN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죠. 이것도 잘 안 나와서.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런 오메가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표현해 보자는 얘기죠. 오메가를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잡다한 내용들 다 빼고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자. 그럼 이거를 오메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거를 오메가로 표현하면 여기는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만 여기다 바꿔 넣어라. 그때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 베스트 케이스다. 가장 좋았을 때 성능상으로 가장 좋았을 때 따지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간혹가다 이런 거를 따져야 될 때도 있다 이거죠. 자, 그렇게 보니까 뭐냐면 3n 플러스 2만큼의 이런 이제 이거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보니까 대체로 3n보다는 저희 크죠. 부등호가 이렇게 거치죠. 따라서 어떻게 했냐면 n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5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3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이쪽 왼쪽이 더 크다는 거는 당연하죠. 따라서 n이 1 이상이 되면 여기는 이런 식의 수식이 만들어진다. 자, 그렇다면 요거는 f의 n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됐다면 여기에 이거를 어떻게 좀 조작을 해서 g의 n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보자 이거죠. 그리고 그때 요게 C인데 이거를 생략하고 요거만 가지고 얘기하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덩어리가 몇 번 루프를 도느냐. 루프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지만 루프는 그냥 한 덩어리로 이렇게 봐도 되죠. for
i는 1부터 n i 플러스 플러스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A, B, C라고 하는 게 있었고 C, D, E가 있었고 F, G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러면 여기 하나를 봐도 되죠. A, B, C라고 하는 동작을 하나 쓰고 여기는 C, D라고 하는 동작 쓰고 있고 F, C라고 하는 동작으로 이렇게 하나 묶어도 되죠. 따라서 이렇게 그냥 한 덩어리를 보자 이거죠.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GN이라고 하고 오메가를 하나 앞에다 붙이면 되겠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뭐냐 하면 여기다가 이 N이라고만 쓰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 더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빼고 자, 이렇게 생긴 결과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루프 안에 루프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게 몇 개가 돌아가요? 10개가 돌아간다는 얘기. 루프 안에 루프를 돌아가는 거. 4 안에 뭐가 있고 또 for 이렇게 돼서 루프 안에 루프가 들어가는 이게 몇 개냐면 10개 있었다. 이거 그냥 한 덩어리를 묶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갖다가 fn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면 이거를 오메가를 붙이고 나면 여기는 이 자체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간략화해서 써주면 되겠다. 이제 핵심적인 것만 써주면 되겠다. 이거죠. 자 보니까 10n의 제곱 플러스 4n 더하기 2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느냐라고. 그럼 어떤 거든지 되겠죠. 10n의 제곱도 여기 가능할 테고 그냥 n 제곱도 가능하고 9n의 제곱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그냥 n 제곱이라고만 써도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가장 좋을 때 n 제곱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n이 1 이상이 되면 여기다 2를 다 집어넣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당연히 왼쪽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초기에 해당되는 이 값을 n0라고 여기 1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이거를 c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 뭐라고 쓰면 되냐면 n 제곱이라고만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되겠느냐? f의 n이라고 하는 거를 오메가 g의 n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n이라고 하는 값이 모든 n에 대한 거죠. 모든 n에 대해서. 근데 n이 어떤 거냐면 n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인 그래서 그다음에 어떤 조건이 되냐 하면 fn이라고 하는 거와 G의 n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부등호 방향이 요게 더 크더라 이제 C를 갖다가 이렇게 놨죠. 그리고 n은 n0 이렇게 되는 경우죠. 이거 여기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성립하는 이그 C와 n0가 존재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오메가로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이거는 베스트 케이스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보통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는 워스트 케이스에 대한 거 가장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라고 하는 걸로 평가를 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보통 빅 O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돼요. 이게. 근데 좀 이따가 이제 또 언젠가는 쓰겠지만 이렇게 생긴 것도 쓰고 오메가도 어딘가에 또 나오기 때문에 미리 그거에 대한 정의도 있으니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세타라고 하는 거였어요.
세타는 미리 말씀드리면 이 빅 O라고 하는 거하고 오메가라고 하는 거에 공통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타 먼저 쓸게요. 세타. 세타도 책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만 쓰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기를 드면 세타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빅 O에 해당되는 어떤 평가와 오메가로 하는 거에 대한 평가의 공통 부분에 대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모든 제그 이 경우에 가장 뭐 평균 정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하나 볼게요. 어떤 거를 따져서 이렇게 따지냐 하면 이거는 세 타락하는 걸로 표현한다면 여기다 뭐라고 쓸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3n 더하기 2 이게 이렇게 부등호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3n 더하기 2가 부등호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보니까 3n 더하기 부등호가 이쪽으로 가려면 이게 3n이면 당연히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건 알 수 있겠다. 반대로 부등호가 이렇게 나올 땐 4n이라고 하는 건데 조건은 뭐냐면 n이 2 이상일 때. 한번 보면 여기다 2를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왼쪽 수식이 더 크겠죠. 부등호가 아니에요. 여기 2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다 8이 돼서 똑같은 값인데 n이 3이 된다면 이쪽이 더 커지겠죠. 오른쪽이. 따라서 이 부등호 이런 조건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고 여기가 두 개의 개수가 다를 때 이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요거를 C1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C2라고 가정했을 때 요 부분만 발췌해서 쓰자. 이걸 세타라고 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3n 더하기 2라고 하는 거는 3n보다는 훨씬 큰 수식이고 4n보다는 작은 수식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때 요거하고 요거만 뽑아서 표현하면서 세타라고 하는 걸로 쓴다라고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대략의 의미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세타라고 하는 걸 쓸 수 있도록 정의를 내린다면 F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식으로 표현했을 때 세타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을 때 여기는 G의 N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되면 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아까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N에 대해서 물론 N은 N0 이상이죠. 그래서 FN이라고 하는 이 수식은 G의 N이라고 하는 수식에다가 상수 C1을 곱했을 때보다는 크고 상수 C2를 곱했을 때는 보다는 작은 이런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 그러니까 성립하는 이런 조건이 성립하는 이거가 되는 그 상수 C1과 C2가 존재하면 세타라고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 더 해서 보게 되면 10n 제곱 4n
플러스 2. 이거는 세타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 뭐라고 쓸 것이냐라. 그럼 아까 봤듯이 당연히 부동어가 이쪽이 더 크고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거를 제거한 요거만 떠주면 세타라고 하는 거에 n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그런데 세타에 n이라고 쓸 수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여기다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이 n제곱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자, 이런 식의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어떤 그 표현법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셔도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최악의 경우에 대한 거를 다루게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때 아까 효율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렸는데 잔뜩 계산해서 보니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그럼 뭐가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래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결과는 나와. 근데 언제 나올지 몰라. 하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집에 갔다가 또 제그 궁금해서 왔더니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어. 그 다음날 왔는데 또 돌아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졸업 논문인데 결국은 졸업을 못하는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국은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뭐 이제 내다버리고 테러 해도 안 된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알고리즘 상에서.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은 함부로 만들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최적 결과를 산출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수가 있다 이죠. 그게 뭐냐면 지수함수로서 산출되는 거. 지수함수가 나오는 경우에 대한 경우는 알고리즘으로서의 그 효율성이 없다 이죠. 그다음에 또 하냐면 모든 경우 수를 다 봐야 되는 경우 n 팩토리얼만큼 팩토리얼만큼의 모든 경우를 갖다가 고려해야 되는 이런 경우는 저희 그 알고리즘의 효용성이 없다 이죠. 효율이 매우 낮다라고 얘기하는데 낮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런 알고리즘 쓰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거는 저희 그 뭐냐면 이 최적 결과가 아니라 이렇게 했다면 최적 결과를 갖다가 요구하지 말고 최적 결과는 이 포기해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준 최적 결과만 가지고 하란 얘기예요. 자, 이런 문제를 물론 이건 알고리즘 쪽에서 얘기하는데 NP 문제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제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수학적으로는 아직까지 안 풀린 문제다. NP 문제는 P 문제하고 똑같으냐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뭐 여기서 이제 다룰 얘기는 아니고 이그 non-deterministic polynomial time 뭐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이 뭐 하여튼 얘기가 있으니까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런 기수함수에 대한 것들이 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거를 성능 평가 측면에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를 이건 제 알고리즘 시간에도 하고 자료구조 시간에도 항상 나오는 이 첫 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표를 보게 되면 시간과 그 다음에 자료 수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고 이런 거는 함부로 저희가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일단 자료가 한 개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그 다음에 네 개 있을 때, 여덟 개, 그 다음에 16개, 32개 있을 때. 물론 뭐 이거 말고 64개도 있고 128개도 더 있겠지만
요 정도만 가지고도 이제 그 한이 없다는 얘기. 자, 우리가 이렇게 걸리는 알고리즘이었다라고 한번 보여줘. 그 이건 뭐냐면 어떤 자료가 들어가든지 간에 바로 결과 나오는 거죠. 데이터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한 개만 있음. 그리고 출력하는 거 끝이죠. 데이터가 두 개면 하여튼 여기서도 프린트 문으로 안녕. 이것도 데이터 네 개도 안녕. 그럼 결과만 나오는 프로그램이었다라고 알고리즘이었다고 쳐보자 이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무조건 수행 시간은 다 데이터 개수에 상관없이 바로 시간은 이 한 타임에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뭐 1초가 됐던 아주 느린 컴퓨터는 1초가 걸릴 수도 있고 더 늦은 컴퓨터에서는 3초가 걸릴 수도 있고 아주 빠른 거는 0.00000000001초에 걸릴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그걸 갖다 그냥 우리는 시간이란 단위를 빼고 빅 O라고 하는 표현법으로 쓴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죠. 두 번째는 참고로 미수가 2인 걸 우리가 많이 쓰죠. 이렇게 생걸 갖다가 조금 줄여서 LGN이라고 이렇게도 줄였어요. 뭐 이런 거는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연 로그는 LN이라고 쓰죠. 이렇게. 자, 이거는 로그 EN. 얘 줄여 쓰게 되면 LG라고 하면 된다 이거죠. 데이터가 한 개밖에 없으면 미스가 1대 1. 이거 0이라고 표현됐죠. 이거는 정의 내린 바에 의해서. 그다음에 두 개니까 미스하고 똑같은 거니까 1, 2, 3, 4. 그다음에 요거 하나 더 하고 그다음 그럼 이거는 한 개일 땐 한 개, 두 개일 때는 네 개일 땐 이만큼 그 동일하게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겠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그 알고리즘에 이 산출해 보니까 이 정도의 수행 시간이 걸리는 알고리즘도 있더라 이거죠. 또 이거 저거 다 빼고 더 있는데 뭐 n제곱도 있고 n의 3승도 있고 그러는데 이에 n승이 걸리는 이런 알고리즘이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 한 개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얼마가 걸리나 보니까 이거는 2의 1승 해서 한 개일 때는 둘 이렇게 걸리니까 별로 큰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 데이터가 두 개일 땐 데이터가 네 개일 땐 16. 그다음에 이건 256. 여기는 2, 9, 4, 9, 6, 7, 2, 9. 이렇게 걸린다. 자, 이렇게 걸리는 알고리즘이 있는가 하면 이거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알고리즘이 모든 자료를 다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된다. 만약에 자료 개수가 8개다 그러면 8가지에 해당되는 것 같다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 대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가 뭐 까만 거 여기다가 쳐봅시다. 이렇게 된 경우 하나. 그 다음에 여기가 까만 게 여기 있고 하얀 거. 까만 거 하얀 거. 뭐 이렇게 되는 경우 해가지고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까만 게 뒤에 있자만 몰려있는 경우. 그래서 이런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n 팩토리얼만큼의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찾으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경우가 뭐냐면 5에 n 팩토리얼이 걸리는 이런 문제다 이거죠. 자, 이거는 데이터 개수가 얼마 안 될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는 뭐 한 개일 때는 그냥 1 팩토리얼이니까 1이고 두 개일 때는 2 팩토리얼이니까 2고 이건 24고 근데 8개만 돼도 4천 4만 326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늘어나고 여기는 값이 너무 길어서 제가 쓰지를 못하겠고 여기는 2, 6
913 곱하기 10의 33승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32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 모든 경우 수를 다 따져가지고 그중에 가장 좋은 걸 골라내라라고 한다면 이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하는데 이거 하나 하는데 1초 걸린다 그랬을 때는 컴퓨터에서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함부로 저희가 알고리즘을 최적 결과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경우는 뭐냐면 준최적화 결과를 찾아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도록 바꿔줘라 이거죠. 완벽한 결과를 못 찾더라도 이 정도에서 만족해라 라고 하는 거가 우리의 알고리즘을 배우는 또 자료 구조를 배우는 하나의 이 지침이 되겠습니다.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문제도 이제 대표로 NP 문제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기서 다룰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아까 뭐 빅 O, 빅 제그 O에 뭐 이런 얘기 좀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알고리즘 분석 얘기 조금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뒤쪽에 보게 되면 순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분석하는 거 그런 걸 이 시간에 빅 O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고리즘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뭔가 점진적으로 저희 그 자료를 찾아 들어야 한다. 큰 입력값에 따라서 찾아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알고리즘 분석 이 중에 뭐냐면 이 시간 복잡도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보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그냥 이제 그 FN이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썼죠. 샘플 1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하나 작성해 봤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여기 데이터가 n개가 있다라고. 자, 이렇게 생긴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중에서 n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중에 중앙값을 하나 찾는 거예요. 중심값에. 그 데이터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뭔지. 그래서 n을 2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n이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눠지겠지만 홀수일 때는 나머지를 버리면 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걸 플로어라고 얘기하죠. 그걸 여기다가 k라고 하는 변수에 넣도록 해보자. 그래서 중앙값의 중심에 있는 게 뭔지 찾는 거를 그냥 결과만 리턴해 준다. 자, 알고리즘은 이렇게 생긴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아까 fn은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썼는데 굳이 이렇게 안 쓰더라도 이건 뭐냐면 입력 크기에 무관하죠. 이거는 입력 크기. 다시 말해서 입력 개수에 무관한 거죠. 개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이 알고리즘이 늦게 끝나고 개수가 적다 해서 더 빨리 끝나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물하고 그냥 상수에 해당되는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수에 소요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C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1이라고 쓰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냥 루프 돌아가는 경우에 대한 걸 또 하나 보죠. 이번에는 여기도 A라고 하는 배열이 있고 원소의 개수가 n개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 원소들을 다 더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값이 몇 개가 되는지, 값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찾는 알고리즘이다. 그러면 첫 번째 sum은 0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계속
첫 번째 값을 더하고 두 번째 값 더하고 세 번째 값 더하고 계속 더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더한 결과에다가 따라서 개수는 n개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sum 1부터 시작했다는 가정하에서 한다면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그거를 출력해 주면 되는 거니까 프린트문 대신에 return이라고 하는 걸로 sum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초기화해 주는 하나의 명령어도 있고 이렇게 또 저희 그 리턴 해주는 명령어도 있어요. 실제 하드웨어 상으로 볼 땐 이게 몇 밀리세컨드 걸리느냐, 이게 몇 밀리세컨드냐 걸리느냐라고 하는 걸 CPU하고 다 따져가지고 우리가 뭐 불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저희 그 뭔가 저희 레이더망에서 뭐 체크한다든지 하면 그걸 다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 알고리즘 상에서는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큰 덩어리에서 성능을 본다 이거죠. 이게 고성능 컴퓨터에서는 이거는 눈 깜짝할 사이, 이거는 눈 깜짝할 사이 약간 더 걸리는 사이, 그 정도 시간. 그렇게 정도로 보면 되기 때문에 그건 무시하고 여기서 한참 걸리니까 이거만 따져보겠다 이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루프가 여기에 있는 거고 이거는 무시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따라서 이거는 n번 돌아가니까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와 관련이냐? for loop과 관련돼 있고 수행 시간은 n에 비례한다.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좀 프로그램을 작성하다가 이런 걸 하나 더 만들었다고 보죠. 샘플 2에 뭐 다른 거 하나 더 있다고 쳐서 another라고 A라고 한번 해볼게요. 하고 sum은 그러다가 for i는 1부터 이렇게 됐다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sum은 sum 더하기 A의 I 저렇게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합을 구하고 났더니 썸이 음수가 나오는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오는 수도 있어요. 여기 들어간 값들이 음수가 있을 경우에 합을 하고 났더니 그랬더니 뭐 하냐면 강제로 이 루프를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브레이크 문을 썼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떤 경우는 요거 때문에 빨리 끝나는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것도 무시하고 요거를 그냥 한 덩어리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뭐뭐 n이다 이거죠. 이런 거 그냥 무시해도 큰 문제 없다 이런 얘기. 간혹 가다 보게 되면 이게 뭐지 뭐 저희가 했더니 한 10번밖에 안 돌아갔어. 그러면 뭐 여기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리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최악의 경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고라고 하는 걸로 떠진다. 만약에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 경우도 저희가 크게 실제 상황이고 데이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냥 요 n 정도로 보면 큰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저희 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루프 안에 루프가 들어가는 게 루프가 이렇게 여기다가 또 하나 루프가 내부에 또 들어가는 거죠.
1부터 해도 되고 i부터 하는 걸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1일째에는 이게 요거 하나 더 큰 걸로 해서 2부터 시작하는 걸로 보면 되고 그다음에 3이면 4부터 시작하는 거고 뭐 그러면 전혀 값은 작아지겠지만 최악의 경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여기도 결국은 2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대체적으로 n번 돌아가는 걸로 봐도 큰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썸은 이렇게 썼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루프가 이렇게 돌아가고 요한에 다시 이런 루프가 돌아가는 거죠. 그럼 이건 n번 돌아가는 게 분명한데 요거는 n번 돌다가 n-1번 돌다 n-2번 돌다 점점 줄다가 나중에 한 번 돌죠. 그래서 그걸 평균으로 따지냐? 그렇게 안 따지고 이것도 대충 n번으로 본다 이거예요. 최대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본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거에 대한 수행 시간은 바깥에 한 번, 안에 한 번, 그래서 n제곱 이렇게 걸리는 걸로 평가하면 된다. 그래서 총 루프는 for 룹 가지고 따지는데 총 n by n 다시 말해서 n제곱에 반복한다, 비례한다 라고 하는 걸로 알고리즘을 작성한 걸로 이해하시고 평가 내리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분석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분석이 안 되는 알고리즘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쭉 저희 이 식을 전개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식의 전개를 해 들어가야 될 때 하나가 뭐냐면 점화식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 모든 걸 풀어야 된다 했죠. 두 번째는 이제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를 이라고 하는 거로부터 정문적 표현으로 나타내야 된다.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원소가 우리가 이런 수열이 있다라고 한번 했을 때 이렇게 수열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이 부분만 가지고 봤을 적에 보니까 여기다가 뭐를 더하면 A의 n이 되고 A에다 뭐를 더하면 A의 n 플러스 1이 더한다라고 하는 어떤 저희 단계별로 나오게 되는 과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저희 수열 또는 원소들 또는 저희 집합의 원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갖다가 점화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화식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A의 n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동작했더니 A의 n-1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뭐 어떤 조작하면 A의 n이 나온다. 또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작하면 A의 n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점화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점화식. 그 점화식으로 제 알고리즘이 표현되는 거죠. 이게 알고리즘 표현해서 보니까 점화식으로 표현돼. 이거로부터 정근적 표현해야 되니까 뭐냐면 빅오라고 하는 거나 오메가나 세타로 표현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찾는 방법에 대한 걸 보자. 그 중에 하나가 두 가지를 하나 해볼게요. 혼동하지 마시고 팩토리얼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보자. 팩토리얼. 팩토리얼 계산한다는 거지. 이 모든 거를 팩토리얼 개만큼 나열해 놓고 가장 좋은 걸 고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값 산출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산출하는 알고리즘 작성. 그러면 이렇게 되죠. n 팩토리라고 하는 걸 산출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 아까 그랬네. 그건 이제 알고리즘 시간에 했지만 4 팩토리얼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거는 뭐냐면 3 팩토리얼이네라고 하는 걸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4 곱하기 3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니까 이런 식을 뭐라고 얘기하면 점화식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따라서 n 팩토리얼은 n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그거보다 하나 더 작은 값의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다만이 아니라 이 조건은 n이라고 하는 게 1 이상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1보다 클 때. 만약에 n이 1이면 1 팩토리얼은 그냥 1이에요. 0 팩토리얼도 1인데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그냥 이거만 쓸게요. 조건이 이렇게 되죠. 자, 이런 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점화식이다. 점화식이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니까 재기 점화식. 그래서 리커런스 릴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거로부터 뭐를 찾아내야 되냐? 우리는 이와 같이 정근적 표현 빅 O라고 하는 걸로 수식을 만들어서 시간 복잡도를 산출하든지 공간 복잡도를 산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된 거를 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부터 한번 작성해 보자.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한번 작성. 공작하는 거에 대한 건 이제 빼고 알고리즘만 작성해 볼게요. 그러면 팩토리얼이고 팩토리했는데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언어에 없으니까 이거는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걸로 써볼게요.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거 계산하고 나면 팩토리얼 계산하면 항상 정수값이 나오죠.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거는 정수값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거를 쓴 거다 이거. 이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이 부분에 여기 보니까 n이 1이면 C 언어처럼 쓴다. C 언어처럼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쓸게. n이 1이면 뭐 하냐면 1이라고 하는 거 리턴하면 된다고 돼 있고 1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1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1보다 큰 2 이상이라는 값이죠. 이거면 이거 하면 된다는 얘기죠. n 여기가 n이었으니까 n 곱하기 요거 다시 불러드리면 되죠. 팩토리얼. 여기다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근데 매개 변수가 n이었으니까 그거보다 하나 더 작은 거.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여기. 이렇게. 이걸로 이제 그 알고리즘을 작성했는데 이거 보니까 아 요거 보고 비고로 한번 따져봐. 그랬더니 아 여기 리턴하고 if만 밖에 없네. 그럼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 벌써 이게 또 다시 자기를 부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 아니라는 얘기죠. 간혹가다 이렇게 이제 이거 쓰라면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이거 아니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와 같이 정근적인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시간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죠. t의 n이라고 하는 거는 팩토리얼, n 팩토리얼 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t의 n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n-1 팩토리얼 구하는 데다가 여기서 n-1 팩토리얼 구하는 데다가 이런 거 리턴 값이라든지 하는 게 몇 개 더 들어가죠. 그런 거 그냥 상수를 보면 되겠다. 곱하기 여기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해당되는 거에 상수값으로 이렇게 써주자. C는 컴퓨터에 따라 다 틀리다는 얘기죠. 고성능 컴퓨터는 이게 작을 거고 저성능 컴퓨터는 이 C 값이 좀 크겠죠. 그거를 갖다가 다시 그 정확하게 이게 몇 밀리세컨드인지 몇 초인지 하는 거에 대한 거는 따지지 말고 그냥 상수값으로 덜어 이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점화식이죠. 뭐에 대한 점화식이냐면 이와 같이 수식 그 시간의 시간 복잡도에 대한 점화식이다. 이거로부터 한참을 구했더니 뭐가 만들어지냐면 오 뭐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질래요. 비고라고 하는 걸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보자 이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정근적 표현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자, 그럼 여기 생략했는데 여기서 다시 쓸게요. n 팩토리얼을 n 팩토리얼 관련했을 때 n-1 팩토리얼 구한 데다가 뭔가 리턴 값이 들어가는 것들이 하나 몇 개 들어가서 이렇게 산출된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다시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내가 C에다가 더하기 C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C n-2에다가 2C 이렇게 얻어진 거와 똑같다. 하나 더 하면 요거에 대한 걸 보게 되면 T에 n-3한 데다가 다시 C한 거에다가 2C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T n-3 3C 이렇게 된 거하고 똑같죠. 이거 한참 내려가다 보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T에 n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n-1을 뺀 거하고 똑같이 되겠죠. C에다가 여기는 n-2C가 되나? 맞나?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t의 1이 되고 요거는 뭐 틀린 것 같아. 대충 요거만 뺄게. 이렇게 빼게 되면 요 값하고 뺀 데다가 n-1만큼의 빠지는 수가 돼요.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나? nc가 되나? 그러니까 3c n-1 이렇게 돼서 요거는 상수값이 돼서 이건 1이라고 하는 걸 상수값을 해서 그냥 무시하면 되고 tn의 1은 1 정도로 해서 무시하면 되고 여기는 n-1 c가 돼서 이건 대략적으로 n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된다 이거죠. c 값은 상수값이니까 없애고 n이라고 하는 것만 보면 가지고 보기 때문에 5의 n이라고 하는 걸로 이 이와 같이 점근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면 되겠어요. 자, 하나 더 해서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건데 머지 소치라고 하는 게 있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뭐 3, 4, 5, 6 이라고 돼 있고 이런 한 덩어리가 있다고 치고 여기가 7, 11 이렇게 생긴 게 있다. 자,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걸 비교해 봤을 때 작은 거 앞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이렇게 건너뛰어서 7이라고 하는 거하고 다시 4하고 비교하니까 4가 더 작으면 4 여기다 넣고 4
옮겼으니까 이 7이 되죠. 그럼 7하고 똑같은 값이니까 7 이동하고 이동하고 8하고 8 똑같으니까 8 이동하고 요거하고 요거 이동해서 작은 거 앞에 쓰고 큰 거 뒤에 쓰고. 자,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개를 합친다 그래서 합치는 걸 머지라고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해가면서 정렬해진 걸 머지 소트라고 하는데 뒷부분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는 어떻게 저희 그 점화식으로부터 점근적 분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저희 그 머지 소트에 대한 점근적 분석 방식에 대한 걸 보죠. 대체적으로 여기가 원수의 개수가 n이다라고 하는 거, 이 자료수를 n이라고 했을 때 이 n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한번 줘. 2의 k승으로 표현된다. 다시 말해서 n이라고 하는 거는 2의 3승 8개 또는 16개 또는 32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자. 그렇다면 이거는 k는 미수 2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자, 이런 경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이 점근식으로 나타내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시간 복잡도 이렇게 이 머지 소트라고 하는 걸로 했을 때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표현된다. 예. 그리고 반쪽짜리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반쪽짜리 두 개, T에 2분의 N으로 된 게 두 개가 있죠. 거기다가 이 두 개를 다시 계속 이동해 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합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시간이 뭐냐면 N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다. 대충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게 이 T의 N이라고 하는 원소홀 개수를 갖고 있는 머지소트의 점화식이에요. 그리고 이 점화식이면서 이 시간 복잡도에 해당되는 것. 자, 이거로부터 우리는 뭐를 찾고자 하냐 하면 T의 N이라고 하는 게 빅 O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이거를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점근적 표현법에 해당되는 수식을 찾는 거죠. 어떻게 찾을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간단한 편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T의 N은 안으로 되어 있는 그 두 개가 있고 그걸 두 개를 합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n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어요. 자, 이건 다시 요거만 봤을 적에 2의 2분의 n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 박스로 친 거를 보게 되면 2의 t에 다시 요거의 반이니까 4분의 n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얼마로 되냐면 2분의 n이 되죠. 그리고 원래 있던 n. 그래서 요게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럼 이거는 정리하게 되면 이건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제가 공간이 없어서 조금 아래쪽에 오른쪽으로 옮겼어요. 2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t에 이거는 4니까 2의 제곱에 n 그리고 이거 곱해지니까 n이 나오고 여기 n이 나오니까 2n이 된다. 뭔가 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해서 이거를 또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다. 한 번 더 하면 요거만 가지고 또 보게 되면 2의 3승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만 가지고 또 풀어야 되니까
이 2의 t의 2의 제곱에 그러니까 여기는 2의 3승수 플러스 2의 제곱분의 n 플러스 2n 펴듯입니다. 됐죠? 그럼 이것도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풀었으면 2의 3승 요거 분배 법칙에서 2의 3승 그다음에 t 2의 3승분의 n 그다음에 요거 하니까 n이고 요거 하니까 3n이 나오죠. 자, 이런 과정으로 졸졸졸졸졸 따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 하면 이런 것까지 나오겠죠. 2의 k승 그리고 t의 2의 k승분의 n 이렇게. 자, 아까 뭐라고 썼냐 하면 이런 조건을 썼어요. 이 조건. n은 2의 k승이다. 그리고 여기가 이거하고 같이 만나죠. 따라서 여기는 kn.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여기다 쓸게요. 2의 k승은 뭐라 그러냐면 2의 k승은 n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이건 n. 이거는 n하고 똑같다라고 했어요. 이건 n. 그다음에 2분의 k는 n이니까 n분의 n. 그래서 t의 1. 그리고 k라고 하는 거 그냥 쓸게요. 그럼 이거는 t의 n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상수값 이거는 1로 보자 이거죠. 1. 그리고 k라고 하는 거는 뭘로 산출이 됐었냐 하면 이렇게 산출이 됐죠. 미수가인 로그 n.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n 로그 2의 n 이렇게 돼요. 따라서 여기다는 빅 O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또 이거는 이런 식의 수식이 이 점근식 그 점화식에서 점근적 표현으로 이렇게 얻어진다. 여기는 뭐라고 얻어지냐? n 로그 n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 방법들을 재기적인 어떤 저희 그 형태 또는 저희 점화식으로부터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팍 찾아지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게 다 되는 건 아니고 마스터 정리라고 하는 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건 자료구조 시간 내에서 조금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그건 뭐 제가 여기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마스터 정리를 참고로 하시면 이런 거 그냥 찾는데 항상 다 찾아지는 건 아니고 일부는 찾아지고 일부는 안 찾아져요. 그래서 엠팩토리얼 구하는 거 같은 건 안 찾아진다. 찾을 수가 없다 이거죠. 뭐 하여튼 그런 거 있다라고 하는 건 알아두시고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이 알고리즘 관련된 성능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자, 없으면 조금 쉬었다가 순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순환에 대해서는.